예, 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휴일 사이에 그 이슈들을 머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변동성이 좀 있는 날이고 하락 출발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낙폭이 조금은 좁혀들었습니다. 지수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코스피는 0.7%, 20포인트가량, 코스닥은 3포인트, 0.3% 정도 하락입니다. 낙폭을 약 하락세이긴 하지만 한 40포인트 가까이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낙폭을 좀 줄여오면서 단기 충격은 좀 흡수하고 있고요. 또 중장기 이슈들은 사실은 부담이 여전하긴 하죠. 오늘 시황 흐름 체크하면서 전략 세웁니다. 시황 해설 박건희 KB증권 프라임클럽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이벤트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일단 조금 압축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왕의 기환인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나라 총선이 이제 끝나고 시장 흐름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슈들과 관련된 몇 개 종목들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텐데 첫 번째는 역시나 반도체의 모양이죠, 삼성전자?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매출액은 좀 작게 나왔는데 77조 예상을 했었죠. 근데 71조가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뭘 보고 있냐면은 영업이익 단에서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 준비한 거를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사업부별로 제가 이제 매출액 추이를 한번 쭉 가지고 와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그 모바일 쪽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디램도 확실히 매출액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죠. 저게 이제 숫자가 제가 3개씩 나타났는데 저게 3분기, 4분기, 올해 저 1분기 잠정 실적 이렇게 좀 나온 건데요. 디램 좋아지고 있고, 낸드 좋아지고 있고, 모바일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좀 보게 되시면은 4분기 대비해서 이제 1분기에 이제 DS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DS가 이제 D램, 낸드, 그리고 LSI 파운드리.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꾸준히 봐도 지금 현재 CPI가 좀 문제가 또 되긴 하지만, 굳건하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부문별로 이제 구체적인 실적들은 이번에 잠정 실적이 잘 안 나왔을 텐데 아마 추정을 하는 그런 자료들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의 관심은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삼성전자야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워낙 그렇지만 이제 더 시장에서 사실 관심 있는 거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목되고 언급되는 기업들이 어디인가요? 예, 저는 이제 일단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일단 탑픽은 좀 이따 뒤에서 알려드릴 건데 일단 유진테크 잘 보셔야죠. 유진테크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요번에 이제 DS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이제 D램 쪽에서의 그 선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비중이 어디가 높은지를 저희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요. 네. 그 중에서 저는 탑픽을 이제 유진테크로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유진테크가 삼성전자 매출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2020년도에 한 15% 정도 됐는데 2023년도에 이제 70%대까지 이렇게 좀 올라간다는 게 있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요새 그 첨단 선단 공정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적도 영업이익에서 선방을 했는데 유진테크가 그 한몫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진테크도 말고도 저 위에 점선으로 표시된 데를 보면은 엑시콘도 있고요, 유니셈 있고, 그리고 YIK 요새 조금 핫한 종목군들인데 저 종목군들 보면은 역시나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비중이 높고 메모리 비중이 높은 데에서 요새 저게 이제 CXL 관련주로서 또 엮이는 종목군들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역시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유진테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테크는 주로 뭐 하는 회사인가요? 장비 업체죠? 예, 장비 업체가 될 것 같은데 그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CVD하고 ALD라고 있습니다. CVD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증착 방법,
ALD로 하는 방법이고, ALD는 저희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원자층 장착으로 해가지고 파운드리 쪽에서 좀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저 D램 쪽은 연주항으로 이렇게 좀 되는 쪽이고, 주황색 표시된 게 D램하고 낸드 쪽이기 때문에 골고루 지금 D램 쪽에서 이 저희가 레거시라고 하는 전통적인 반도체하고, 그리고 선단 공정 쪽에서 다 같이 골고루 장비를 증착하는 네. 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막 증착 이런 쪽, 예, 전공정 쪽이군요. 예, 네. 유진테크 그리고요 또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보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삼성의 그 모바일 쪽에서 갤럭시 S24를 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예. 실적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 현재 살아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좀 보면은 관심이 일단 HBM이나 이런 쪽으로 네, 좀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이 가 많으니까. 있죠. 예, 예. 근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이끌었었던 거는 모바일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갤럭시 S24하고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하고에 제가 이제 특이점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왼쪽에 S24 같은 경우가 삼성의 그 엑시노스를 쓴다는 거죠. 2400을 그렇죠. 예. 쓰고 울트라는 있고. 퀄컴이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옆에 보면 S24 기준으로 제가 같이 표시를 한 게 AMD의 라이젠의 GPU를 쓰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GPU가 사실은 AMD가 PC 쪽에서 굉장히 강한 이런 회사인데 모바일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가 이제 잘 호환을 하고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엑시노스 2400이 굉장히 괜찮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스냅드래곤 이렇게 네. 들어가는데, AP입니다. AP 그죠? 예, 핵심 예,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저기 그 우리 앵커님 그 S24하고 네. 울트라하고 네.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네. 화면에서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잘 보시면. 아, 저기서 보면요. 예. 앞에 전면이요? 카메라. 예, 전면. 후면 말고. 예. 잘 모르겠는데요. 사진이 그 크지 않아서. 그렇죠. 네. S24 같은 경우는 네. 둥그렇죠. 이 예. 디스플레이가. 아, 끝면이 네네. 예.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각지였네. 예, 각지게 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의미하냐면은 네. S펜의 역할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거죠. 음. S펜을 요번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치면은 검색을 바로 들어가잖아요. AI 네. 어떤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S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 요것도 하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엑시노스 2400이 그 AMD GPU하고 가장 호환을 해서 잘 되고 있다, 요걸 아셔서 결국에는 엑시노스와 AMD의 엑스클립스하고의 그러한 서플라이 체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종목들이 그래서 걸렸나요? 저는 네. 하나마이크론하고 예. 네페스 아크, 두산 테스나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관련돼 있는 패키징 테스트를 이렇게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네페스 아크하고 두산 테스너 같은 경우도 엑시노스 AP의 EDS라고 하죠. 그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쪽에 분담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4 모바일 쪽에 관련주가 간다, 그러면 저 세 종목은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AP라는 가장 중요한 두뇌칩 우리가 AP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이제 엑시노스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이름들이 다 어려워가지고,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굉장히 힘들어졌다가, 그죠? 네, 삼성의 맞아요. 자체 AP를 개발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졌다가 S24와 함께 지금 예. 살아나고 있다. 그죠? 네, 예, 예. 관련주를 이제 보자고 하셨고요. 네. 네. 삼성전자의 부각,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휴대폰 쪽도 보자고 하셨고요. 네. 네. 그 다음은요. 네. 주목할 거는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다 하게 되면은 예. 제가 이제 그 네페스 아크하고 두산 테스나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 중에 제가 토픽을 네페스 아크를 사실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네페스가 이제 네페스하고 네페스 아크하고 네페스 라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근데 네페스의 그 IR 자료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네페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네페스가 주로 그 펜아웃이죠. 펜아웃이 펜아웃이 뭐예요? 펜아웃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그 스마트폰 AP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설계. 근데 그 설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네페스가 될 것 같고요. 가능한 쉽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휴대폰을 안 뜯어봐가지고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잘 보면은 자, 칩이 이렇게 돼 있다고 동그란 게 칩이에요. 근데 칩에 이제 IO라 그래요. 입출력 단자. 근데 입출력 단자가 이 칩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를 많이 받아가지고 처리를 계속하고 최근에는 또 뭐냐면 AI까지 나와가지고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입출력 단자가 요 안에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입출력 단자를 밖으로 이렇게 빼는 기술, 그게 펜아웃 기술이거든요.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입출력 속도도 높이고 전력에 대한 소모도 줄이는 이런 거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게 이제 네페스가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네페스가 지멘스하고 또 협력 관계가 있어요.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칩 마스킹이라든지 그런 검사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앵커님 저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가 굉장히 조금 안 좋고 좀 침체가 돼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파운드리 AI 서버 관련해가지고 업체한테 수주를 받은 게 있거든요. 사실은 AMD가 한다 그랬나요? 아닌가요? 마이크론인가? 지멘스. 지멘스요? 지멘스 거를 받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멘스하고 또 네페스하고도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면은 네페스를 떼놓을 수 없고, 근데 제가 이제 그 타픽으로 해서 네페스 아크를 왜 가지고 왔냐면은 요새 반도체 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잘 보게 되면 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첨단 공정, 선단 공정에서 뭐 PSK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것이 올라오고 오늘도 뭐 기가비스나 이런 게 올라오듯이 검사하는 업체들, 특히 스마트폰이 살아난다면 스마트폰도 계속해서 펜아웃 구조로 해서 굉장히 칩이 얇아지고 전력 소모도 작아지는 쪽으로 변할 텐데 그 중에 테스트하는 업체가 이제 네페스 아크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부각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도 영향이 크지만 삼성전자가 부각되니까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든 스마트폰이든 관심 있게 보자고 하셔서 유진테크, 네페스아크, 두산테스나 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하셨고 그 가운데 어쨌든 관심 종목은 그러면 네페스아크라는 거죠. 바로 네페스아크로 가겠습니다. 그럼 네페스아크의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자, 네페스아크의 이제 그 실적을 이렇게 추이를 놓고 보면은 사실 2023년도에 그 영업이익 부분에서 이제 적자가 났었거든요.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서 했는데 이제 2024년도에 5년도 보게 되면은 흑자 전환 폭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스마트폰 업황이 살아나는 거고요. 세계 스마트폰 업황이 살아나는 거에 그 바로미터 앞전에서 선행 지수가 뭐냐면은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24년도 2월 거 3월 29일 날 발표한 스마트폰 판매량 잠정치를 가지고 왔는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하고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YOY 증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눌려져 있었다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미리 선점하는 효과도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중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로는 네페스 쪽 그리고 그중에서 검사하는 네페스아크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조금 우려스러운 요인들로 변동성을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에 대한 믿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이제 오늘도 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시장에서 주목할 이슈로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날 때 주목할 부분들, 기업들 가지고 오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길게 얘기하자면은 끝이 없는데
지금 중국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이제 이구 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언급을 짧게 좀 해보고 네.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3월에 중국 제조업 그 PMI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50.8 이렇게 좀 나오게 됐는데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굳이 짧게라도 중국 저 제조업 지수가 살아나는 걸 왜 가지고 왔냐면은 미국 증시가 오늘 그 CPI 발표한 것도 느꼈겠지만 지수 자체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종목별로도 변동이 심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대안에 플러스 알파로 좀 생각을 해볼 게 바닥권 업황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업황이나 경기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중국 관련주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 뜨면 이제 우리는 관련된 뭐 소재나 이런 쪽이 좋은 거잖아요. 그 예, 중에 맞습니다. 대표적 또 하나 얘기하신 게 이구 산업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게 제조업이 앞에서 살아난다는 거는 그러면 그 더 앞선에 있는 원자재, 소재 가격이 먼저 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이제 닥터 코퍼라고 하죠. 예. 이게 구리가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선행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실 그 구리 가격이 2003년도에서 7년도 사이에 경기가 확장세였었을 때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보고요. 저거는 이제 그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나왔었던 시장 가격인데 전해구리가 3월 11일에서 20일 그 열흘 사이에 한 3.4%가 올라서 다른 이제 화학 섬유라든지 이런 거하고 더불어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가운데 국내에서 구리 업체가 무엇이냐를 찾자면은 단연 그 이구 산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리 선물 가격하고 이구 산업 주가하고의 추이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같이 맥락이 잘 가고 있거든요. 거의 그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기가 확장세로 간다면은 꼭 한번 챙겨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구리나 뭐 석유 관련주들, 미국은 뭐 금광 업체들, 우리는 이제 금광 이래 관련된 게 없으니까요. 구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구 산업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전자의 부각 밸류체인 종목들 또 중국 경제 회복 관련된 이구 산업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박건희 차장님이 오늘 투자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